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업 나눔 수업 원추입니다. 오늘 소개할 선생님께서는 어떤 주제를 다루고 계실까요? 제가 오늘 주제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원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근데 수업 중간에 학생들이랑 수많은 발문들이 이루어질 텐데 교사랑 학생 간의 이런 발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세요? 비율 평균적으로는 한 제가 4, 학생들이 6 정도 되는데 좀 지식 전달해야 될 게 많을 때는 제가 거의 다 하죠. 4대 6. 저는 거의 8대 2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8? 제가 8이요. 제가 답답해서 제가 물어보고 제가 다 대답하거든요. 그런데 80분의 수업 중에서 단 5분만 교사의 발문이라면 믿어지시겠어요? 5분이요? 네, 그것도 딱 80분 중에? 네. 아니요. 어떤 활동을 어떻게 준비해야 아이들끼리 그렇게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업이 가능할까요? 빨리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의 원추쌤과 함께라면 학생들이 스스로 움직이며 상호작용하는 분위기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원추쌤을 한번 모셔볼까요? 원추! 원추!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인천 서원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궁서쿨쌤 정명근이라고 합니다. 저 너무 궁금했는데 왜 궁서쿨이에요? 예전에 아이들한테 선생님 하면 뭐가 떠오르니? 라고 물어보니까 선생님 성격이 진지하고 쿨하다 해가지고 궁서쿨이 됐습니다. 아, 궁서체 같은 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80분 중에 단 5분만 말씀을 하신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사실 그 수업이 뭐 대단한 기술이나 이런 게 있던 건 아닌데요. 근데 이 수업에 대해서 소개하려면은 우선 제가 수업을 디자인할 때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학습 목표나 성취 기준에 도달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고 그 외에 우리가 수업을 디자인할 때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까?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글쎄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래도 기본적으로 무슨 활동을 할지 또 어떤 활동을 해야 좀 이렇게 아이들이 좀 즐겁게 이렇게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수업을 구상하고 계시죠. 저 또한 학생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활동할 공간을 열어줘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움직이며 배울까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배우는 거에 초점을 맞추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가르치면 우리는 잘 배우나? 언제 가장 잘 배우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특정 순간이 아니라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습을 떠올려 봤는데 새벽에 부모님 몰래 게임기 켜고 슈퍼마리오란 게임을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친구인가요? 네. 근데 그렇게 알아서 몰래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또래들 사이에서도 제가 게임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 학생들도 수업 시간에 그렇게 스스로 즐기면서 배울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소위 말하는 배움 중심, 학생 중심 수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한테 결정적이었던 거는 그런 용어가 좀 아직 널리 퍼지기 전에 거꾸로 교실 연수 워크숍을 통해서 학생에 대한 좀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학생들이 스스로 잘 배울 수 있다. 사실 거꾸로 교실 하면은 많은 분들이 디딤 영상을 떠올리세요. 근데 거꾸로 교실의 핵심은 사실 영상이 아니라 교사가 가르치는 욕심을 좀 덜어내고 그 안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면서 스스로 좀 배워나가게 하는 것, 그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그렇게 판을 만들어 놓고 공간을 비워주면 그 빈 공간에서는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는 이 판을 깔아 놓는다. 그래서 이 판을 깔아 놓으면 자기네 스스로가 놀고 거기서 배움도 일어나고 교사도 좋고 학생도 좋고 이런 일석이조의 수업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말로 들었을 때는 되게 이상적이고 좋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좀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수업에서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해 주는 게 우리 서로 가르치면서 배워보자 그런 이야기고요. 수학 수업의 사례를 하나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먹어야 돼, 선생님. 똑같이 먹어야겠죠? 여기는 3명이 있다고 여기 4명이 있다고. 그게 핵심이지. 지금 석현이가 말한 것처럼
근데 이 영상에서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5분 안에 제가 80분 동안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했던 뭐 강의라든지 설명 같은 게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곧 다시 말해서 75분 이상은 그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열어줬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교사는 가르치려는 욕심을 버리고 배움을 채우기 위해서 학생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 디자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설명을 잘 못해요. 그냥 원리를 쉽게 풀어서 답을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바로 공식을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죠. 왜냐하면 수학이 약한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들이 공식 알려준 걸 외워서 설명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네. 또 그런 일이 있을까봐 뭐 예를 들어서 3대 4와 4대 3은 같나요? 라는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하면은 학생들은 비율이 다르니까 서로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로 그러면은 그 각각의 비율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아니면은 비율이 왜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질문했을 때 정말로 이해를 제대로 못한 학생들은 친구가 알려준 설명만 외웠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전 모두먼들한테 여러분 지금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학에 강점이 있는 그런 친구들은 또래 교사처럼 열심히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를 친구들에게 전달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함께 배워가는 거죠. 근데 이제 밤마다 꼭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수학 익힘책 푸는데 이렇게 가리고 푸는 친구들. 맞아, 이렇게. 많이 봤어요, 이런 장면. 이런 친구들처럼 학습력이 높은데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이렇게 알려주기 싫어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혹시 그런 것처럼 약간 손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상호작용하면서 가르치고 배우기 위한 이런 수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우리 서로의 강점이 그리고 약점이 다르고 이걸 서로 보완해 가면서 학급을 운영해 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수시로 해주죠. 그리고 뭐 요즘엔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긴 하지만 학습 피라미드에서 상대방한테 설명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학습에서 효율성이 높다 이런 자료들도 보여주면서 학업에 뛰어난 학생들이 자기가 다른 학생들을 다른 친구들을 가르쳐주는 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저도 좀 아이들을 좀 더 믿고 한 걸음 좀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명근 원추쌤, 저는 특히 사회 과목 시간에 저의 발문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가르쳐야 될 건 굉장히 많고 또 그 맥락을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 제 말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사회 교과도 혹시 상호작용으로 채우는 수업이 가능할까요? 사회교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프로젝트 수업 형태로 실생활과 연결지어서 수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뭐 차시나 뭐 주제, 단원 이런 게 있을 때에도 저는 최대한 강의보다는 학생이 움직이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또 매우 간단한데요. 지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식을 평가할 때 가장 쉬운 방법으로 뭐 시험을 보는 게 있죠. 시험이요? 그렇죠. 오. 근데 단원 평가나 쪽지 시험 이런 걸 볼 때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의 형태로 맞이하는 것이랑 골든벨 같은 퀴즈로 접하는 거는 느낌이 또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수업에서 좀 더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풀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적극적이라는 거는 막 교사가 일일이 학습지나 뭐 문제지 다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직접 만들어 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학습지가 이런 수업에서 종종 제가 사용하는 건데요. 각자 문제 만들고 그 문제를 이용해서 게임 형태로 다른 모둠의 누군가를 한번 지목해서 맞춰보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곤 합니다. 방어 카드 이렇게 막 공격 카드 이름만으로도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할 것 같죠? 그렇죠. 이게 자 우리 시험 보자 하면 이럴 것 같은데 자 방어 카드 꺼내볼까? 이러면 와! 이게 시험지라는 말에서 이제 문제 카드로 사실 바꿨을 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청 흥미로워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이들에게 이런 자율성을 주는 건 좋은데 이 문제 카드를 만들다 보면은
오답이라든지 좀 오개념을 이렇게 잘못 작성한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공방업이라는 제 활동이었는데 이 수업 같은 경우도 개인별 학습지를 제공을 하지만 사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먼끼리 서로의 내용을 검토하고 확인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반복하다 보면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의논하고 살펴보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좀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서 혼자 하는 것이 익숙했던 학생들도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을 좀 두려워했던 학생들도 점점 더 상호작용하면서 그 수업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럼 이런 것들이 쉬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서도 좀 더 이렇게 소통하고 서로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 생겨나게 되죠. 스스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는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아주 학습한 게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혹시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기술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생들이 뭐 직접 교과서의 내용을 정리하고 보완하면서 자료를 만들어 보게 하는데요. 이거 사실 새로운 거 전혀 아니죠. 근데 이 과정에서도 학생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별로 만든다면은 사실 그 자체로 상호작용이 막 이루어지겠지만은 뭐 개인별로 교과서의 어떤 내용을 정리해봐라 이런 자료를 만들 때에는 저는 중간에 컨닝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컨닝 시간. 컨닝이요? 네. 사실 뭐 요즘 초등학생들은 컨닝이 잘 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네. 시험을 안 네. 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수업 중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요.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거 보고 좋아 보이면 따라도 해보고 뭐 내용도 한번 따라 써보고 따라 그려보고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자 이제 멈추세요. 자 전부 일어나서 다른 친구들이 어떤 거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컨닝 시간을 함께 가지는 거죠. 근데 이때 다른 친구들의 그런 자료를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평가도 한번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거든요. 근데 꼭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잘하고 뭐 누가 못하고 이런 걸 가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성장이나 배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언을 하는 거다. 그런 평가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도 사회 수업 시간에 경제 관련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활동을 하고 나서 학생들이 수업 후에 결과물을 검토하곤 했는데 그때 친구들이 이렇게 막 적어준 그 피드백을 보고 그 다음 차례는 자료 정리를 했는데 그 부분을 개선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이렇게 평가를 해준 친구도 뿌듯해하고 그리고 본인도 자료의 질이 올라갔으니까는 또 성취감을 느끼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나도 발전하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 학생들의 어떤 자율성과 상호작용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수업을 할 때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없을까요? 저는 또 학생 중심 수업 구상할 때 어느 정도 선까지 교사가 계획을 하고 또 어디서부터 학생들 손에 넘겨줘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뭐 그냥 기본적인 단위 수업에서는 그냥 최대한 학생들한테 스스로 배우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말이 또 길어질까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미리 디딤 영상에다가 제가 말할 것들을 딱 모아서 그걸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상을 통해서 지식을 접하고 나면은 수업 시간에 저는 가르치는 걸 최대한 덜어내고 그 나머지 시간은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열어주려고 하고요. 근데 반면에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는 저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뭐 학생 자율 중심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그렇게 있지만은 주제 선정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먼저 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의 수준을 미리 파악해서 필요한 주제를 선정해 놓고 근데 그런 건 사실 좋은 거긴 한데 저는 그런 것조차도 때로는 망설여지는 거죠. 이것이 정말 학생이 원하는 것일까? 정말 이 주제를 가지고 했을 때 학생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걸까? 좋은 주제지만 너무 교사의 의도대로만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해서 물론 뭐 100% 다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한번 프로젝트 주제를 잡아보세요. 이렇게 맡길 수는 없죠. 그래서 학기 중에 한 번 정도는 프로젝트의 주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문제 상황은 학생이 직접 찾아서 해결해보고 진행하는 거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럼 선생님께서는 수업 외에 학급 경영을 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좀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많이 보장해 주시나요? 수업 때는 너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 쉬는 시간에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선생님 법이야! 이러는 거 아니실까요? 아, 코로나 때 그럴 수 있어요. 네. 학급에서도 뭐 학생들에게 다모임 안건도 최대한 제시를 하라고 유도를 하고 참여를 시키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하고 기회도 자주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수업에서도 그렇게 해야지만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상호작용도 하게 되고 학급 생활과 수업이 잘 이렇게 융합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저희 놀이 활동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매주 이렇게 1시간씩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놀이를. 저도 좋아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럼 너희가 한번 준비해서 가능하면 수업 때 정기적으로 해보자.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학생들이 제가 거꾸로 교실을 해서 그런지 놀이 디딤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와. 예, 청출어람이다, 청출어람. 예, 규칙을 미리 학생들한테 친구들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더 많이 놀려고 규칙을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럼 저는 그거 보면서 학생들이 막 진행하는 거 살펴보면서 관람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그때그때 조언도 해주고요. 이번 마지막 게임은 이구동성이라는 게임을 할 것입니다. 이 게임은 10분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요즘엔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교사의 주도로 뭔가를 하는 거를 자제하는 편이죠. 그래서 또 단점으로는 제가 너무 뭔가를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때때로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저희 반은 뭐 안 해요? 선생님 이거 안 해요? 다른 반은 이거 했는데? 그럼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죠. 응? 여러분이 하자고 안 했잖아요. 그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해 주세요. 그럼 언제든지 우리 또 이야기해서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진짜 발상의 선생님 전환이 반이 되고 싶은데요. 발상의 전환이 내일 전 수업 안 하고 있으려고요. 애들이 수업 안 해요? 너희가 하자고 안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정명근 원투쌤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학생이 살아나는 교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막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원쌤, 우리 명근 원투쌤과 함께한 오늘 나눔 어떠셨나요? 아직도 그 포인트 단어가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믿음. 이게 계속해서 마음의 울림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을 믿고 또 신나게 배우고 신나게 놀 수 있는 판을 당장 깔아줘야겠어요. 우리 명근 원투쌤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소감이 있으실까요? 학생이 스스로 움직이며 상호작용하는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순환을 만들고 싶고요. 상호작용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거기에서 긍정적인 학급 문화와 수업 분위기를 연결시켜서 계속해서 상승시켜 나가는 거죠. 학생들을 끌고 가야만 하는 혹은 뭐 가르쳐야만 하는 존재로서 바라보기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학급 공동체의 동료로서 함께 나아가는 거, 그게 제가 바라는 모습이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학생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으면서 즐거운 교실, 소통하는 교실 이렇게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수업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운을 한번 띄워볼게요. 선생님께 있어서 수업은? 수업은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즐기며 노는 놀이터? 네, 오늘 따뜻하고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정명근 원투쌤께 큰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수업 원투와 함께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선생님들 풍성한 수업, 좋은 수업, 학생 중심 수업 원하시죠?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판을 깔아주는 수업. 원투! Yes, I want to. 학생들이 수업 중 자료를 만들 때 더 수준이 높은 자료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시간을 가지면 좋을까요?